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작위로 맵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그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랜덤 맵 생성 이렇게 세 가지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라는 거는 이제 객체를 구성하는 변수나 이제 함수를 묶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에너미라는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할 때 여기에 체력, 그 다음에 공격력, 그 다음에 함수로는 공격, 그 다음에 데미지 받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에너미를 구성하는 것을 함수랑 변수로 표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데요. 상속은 말 그대로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변수나 함수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에너미 클래스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체력과 이제 공격력, 그 다음에 공격 함수, 받는 함수 이렇게 존재를 하면은 이걸 이걸 상속을 받게 되면은 상속받게 된 이런 크리퍼나 초록 괴물이나 이런 스켈레톤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변수랑 함수를 물려받게 되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함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양성이라는 건데 같은 클래스 물려받지만 서로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이런 걸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쓰이냐? 이제 보통은 이렇게 에넘이라는 커다란 대분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몬스터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여기 클래스가 상속받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작업할 때 이제 공격을 하게 된다 했을 때 보통이었으면은 이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get 데미지 함수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get 데미지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인데 이제 모두가 이제 에너미를 상속받고 있으니까 에너미에 대해서만 get 데미지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에네미 클래스와 이제 에네미 클래스를 상속받는 애들 모두 get 데미지를 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이제 광역 공격이라든가 이제 관통 공격, 스캔 등등을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접근 제한자인데요. 퍼블릭, 프로텍티드, 프라이베이트 총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접근 제한자는 이제 외부의 스크립트 또는 클래스의 접근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클래스가 접근해도 되고 자식 클래스 또한 접근이 가능한 그걸 이제 퍼블릭이라고 이제 여기에서 외부 클래스만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이제 프로텍트드랍니다. 자식만 사용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프라이베이트는 자식이랑 외부 둘 다 접근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은 실습으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를 켜주시고 저는 씬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씬을 세팅해 주시고 미리 스크립트 만들었는데 이거 좀 지워주고 아까 말씀드린 애니멀, 도그, 캣, 로봇 이렇게 네 가지의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클릭 크레이트 C# 스크립트에서 애니멀, 캣, 도그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 네 가지의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멀 들어오셔서 위에 있는 탭은 다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 들어오셔서 이제 저희 접근 지정자 퍼블릭으로 애니멀의 이름 애니멀의 이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애니멀이 아니라 퍼블릭 스트링 애니멀 네임
이제 외부 스크립트랑 자식도 이제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텍티브 인트 에이지 나이라고 하겠습니다. 메모를 설정해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라이베이트 인트 한 다음에 헤이트 높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캣을 들어와 주시고, 이 상속받는 방법은 이 보시면은 캣 오른쪽에 문오비 헤이비라는 여 있는데, 이렇게 C샵에서는 이렇게 점점 찍은 다음에 여기 클래스명을 입혀주시면은 상속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모노비 헤이버가 아니라 애니멀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워주시고 애니멀을 해주시면은 이제 애니멀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니멀에서 만들었던 이제 애니멀 네임, 그 다음에 에이지, 헤이트 중에 이제 자식이기 때문에 이름과 에이지에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여기서 애니멀 네임 해주시면은 분명 지금 위에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애니멀 네임이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아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스타트 함수에 애니멀 네임을 이 오브젝트의 이름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에이지 같은 경우는 고양이, 성인 고양이 한 4살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이제 헤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라이베이트이기 때문에 자식도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스크립트를 가서 여기에 로봇 같은 경우는 애니멀 스크립트를 애니멀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애니멀 그래서 new 애니멀 그래서 객체 하나 만들어 주고, 애니멀에 점을 찍어 보시면은 애니멀 네임 퍼블릭이기 때문에 애니멀 네임에는 접근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에이지랑 헤이트 같은 경우는 에이지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헤이트 같은 경우는 프라이베이트 막아져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도 물려받을 수 있는데요. public void howl이라고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cat 함수에서도 cat 스크립트에서도 스타트에 보시면 howl이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howl이라는 함수가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멀에서 debug log 애니멀 네임 이 울부짖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해주시고, 여기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 캣을 드래그 앤 드롭 한 상태에서 지금 캣 안에 있는 함수가 이 오브젝트의 이름을
현재 게임 오브젝트 명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제 집 고양이 이름이 돈냥이라서 돈 캣으로 이름 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눌러주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돈캣이 울부짖었다 라는 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시 똑같이 애니멀을 상속받고 이것도 그대로 받아서 상속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오버라이딩이라는 겁니다. 오버라이딩은 이제 부모에 물려받은 함수를 다시 덮어쓰기 하는 건데, 퍼블릭 부모 오브젝트에서 퍼블릭 버추얼 보이드 how to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저렇게 한 다음에 이 심하게 울부짖었다 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t 함수에도 how to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는 이제 가만히 놔두고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돈캣이 심하게 울부짖었다 라고 이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도구에서 퍼블릭 오버라이드가 이제 덮어쓰기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목록에 how to 버추얼이라고 이제 명시된 함수가 있으면 이걸 덮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함수를 이제 호출시키지 않고 자신의 함수를 호출시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 텍스트를 옮겨 붙여서 여기에서 문장 하나 넣겠습니다. 강아지인 땡땡이가 심하게 울부짖었다. 이걸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 만들어서 저희 집 강아지도 있는데 이름이 콩순입니다. 그래서 콩순 이름을 짓고 추가를 해서 실행시키면은 분명 스크립트 상에서는 도구에 how to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스크립트에서는 같은 how to를 이제 호출을 하지만 캣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인 how to 이걸 호출시키고, 도구 같은 경우는 부모 함수가 아닌 자기가 부모 함수를 덮어쓰기 한 이 how to를 출력을 할 것입니다. 실행을 시켜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봐주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how to지만 이제 강아지인 콩순이 심하게 울부짖었다와 돈캣이 심하게 울부짖었다, 이렇게 같은 함수지만 다른 결과를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덮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택 이런 것을 덮어쓰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몬스터마다 공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택 같은 걸 덮어쓰기 해서 자신만의 그 캐릭터만의 공격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래프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래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정점이라 불리는 이런 점과 이제 간선이라 불리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그래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랜덤 맵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깊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그래프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BFS, DFS라는 두 가지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배우고 바로 맵 랜덤 생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BFS는 너비 우선 탐색이라는 건데, 시작 노드부터 이제 한 개 한 개씩 이제 찾아서 이제 한 칸씩 이제 넓혀가는 컨셉의 이제 탐색 방법이고, DFS 같은 경우는 이제 깊이 우선 방식으로 해서 한 곳을 먼저 깊이 쑥 판 다음에 다른 곳을 다시 쑥 파고 하는 이제 깊이를 우선시하는 그런 탐색 방식입니다. 이런 알고리즘 작동 방식 같은 경우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들으면은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거였더라 그냥 컨셉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 나중에 이제 그래프 기반으로 맵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맵에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이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좀 탐색을 해서 스스로 좀 자동화하기 하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덤 맵 생성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랜덤 맵 생성은 랜덤 워커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랜덤 워커 알고리즘은 꽤 쉽습니다. 이 이제 워커라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 그림을 봐주시면 신발 같은 얘가 이제 워커라고 쳤을 때 얘가 맵을 상하 좌우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맵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맵을 다 채우게 되면은 이 채운 맵에 이제 벽을 둘러싸서 이제 하나의 맵을 완성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커는 랜덤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맵 또한 이제 랜덤으로 생성이 되다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방문 처리하지 않으면은 얘가 무한히 돌게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엄청 낮은 확률로 얘가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만 반복하게 되면은 이제 무한 무한 굴레 갇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지 처리를 해서 한 번 간 곳은 다시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레벨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습할 것의 이제 결과물인데, 랜덤워커 구현을 이제 실제로 같이 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를 켜주시고 오클릭 눌러주셔서 이제 이름은 랜덤 워커라고 이름을 짓고 스크립트를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실행시켜 주시고, 먼저 일단 이렇게 싹 지우고 하나하나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들 맵 사이즈를 먼저 변수로 받아오겠습니다. public int 맵 사이즈에서 초기값을 16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림 보시면은 노드 간의 이제 간격이 일정한 거 보시는데, 이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노드 디스턴스 이 변수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워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예시에서는 워커가 한 명이지만 워커를 여러 명 생성해서 좀 더 넓고 다양한 맵을 만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의 수를 조절할 수 있는 워커 카운트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노드를 복제할 거기 때문에 그 복제의 기준이 되는 게임 오브젝트 프리팹도 하나 받아오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 프리팹 이렇게 해서 다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맵이 생성된 곳에 또 생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맵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맵스라는 2차원 배열을 선언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는 이거 2차원 배열을 선언할 때 맵스 뒤에 이제 중괄호를 넣는 게 아니라 변수 앞에 중괄호 2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짓 처리를 하기 위한 비지트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지금 유니티에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자동 생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좀 번거로우니까 껐다가 다시 키면은 다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껐다 켜주시면은 유니티 자동 생성 기능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art 쳐주시고, 기초적으로 저희가 이제 맵이랑 비지트는 이제 선언만 됐는데 크기랑 이런 거 아직 인스턴스를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셋업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를 할당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눌러주셔서 맵스 자동으로 나와주네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맥스 사이즈 크기에 배열이 생성되는데, 이제 저희는 정사각형 배열을 원하니까 저는 정사각형 배열을 타겟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뻘문으로 자동 완성 기능 상을 주셔서 빠르게 자동 상승을 활용을 해주셔서 빠르게 이거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불 변수 또한 똑같이 이렇게 초계열을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스타트 함수에 붙여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워커 알고리즘을 실행시킬 with start generate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워커의 수만큼 이제 맵 생성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펠링이 틀렸는데 이 부분 좀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 또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고,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받아오는 값인 워커 카운트를 여기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변수가 이름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대문자로 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뿔문 랜덤 워커 카운트만큼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저희 랜덤 워커 알고리즘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워커 프로세스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여기서 랜덤 워커 알고리즘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인자로는 현재 위치라는 x랑 y 값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맵이, 이 부분 좀 어려우니까 집중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현재 위치가 1이 아닐 경우, 즉 아직 생성되지 않았을 경우 new 오브제를 만듭니다. 어떤 new 오브제를 만드냐, 저희가 임자로 받았던 이 프리팹을 복제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new 오브제 위치를 어디로 하냐, 바로 x 현재 위치에서 현재 위치에서 이제 노트 디스텐트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y값 여기 떨어져 있는 이 해당 위치 하면은 격자꼴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이 위치에 해당 프리팹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면은 이제 하이러키 창이 좀 지저분해지니까 여기서 transform set parent 주셔서 이 랜덤 워커를 실행시키는 게임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성된 프리팹의 이름을 좀 보기 쉽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x 해서 중괄호 묶어주고, 여기서 노드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성 처리가 됐으니까 해당 위치에는 이제 생성이 됐다 하고 이제 맵스에서 이 값을 1로 바꿉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맵을 생성하는 그런 핵심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랜덤 넘 해가지고 이 위치에 랜덤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랜덤 함수를 통해서 0부터 3 사이 값을 여기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토대로 0이면 왼쪽, 1이면 오른쪽, 2면은 위쪽, 3이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if 랜덤 넘버가 0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왼쪽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이 이제 인덱스 배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를 뺐을 때 0보다 컸으면 이동해도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비짓 처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방문했던 지역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짓 y, x에서 마이너스에 뺀 부분이 방문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즉 방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여기서 제기함수 식으로 이거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f 안의 조건문으로 여기는 이제 안전한 생성돼도 되는 위치임을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여기로 이동시켜주는 x-1 인자를 넣어서 한 칸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시키는 게 완료가 되면은 여기를 비지트 처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지트를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똑같은 걸 쓰면은 번거로우니까 4개를 복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번. 1번은 이제 오른쪽 이동이기 때문에 x에서 플러스 1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배열 범위가 0부터 맥스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는 맥스 사이즈보다 작고 비지트 처리가 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값만 조금씩 바꿔주시면 손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쪽이기 때문에 y 빼고 위로 구성을 조금 만져주시고 여기도 구성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래쪽 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랜덤 워커 알고리즘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셔서 저희가 시작 지점은 랜덤으로 되는데 이후 실습에 진행할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0,0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랜덤 워커 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고 이거를 스크립트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팹의 대상이 될 프리팹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는 플레인 하나 만들어서 위치 000 해주시고 크기가 좀 큰 것 같아서 0.5 스케일을 좀 0.5 절반으로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로드 하고 지어주고 이거를 여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이제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2개밖에 생성이 안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비짓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짓 처리가 초기화를 안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막 계속 실행시켜주면서 실행시켜주는 이 중간에 이 뒤짓을 처리해주는 초기화시켜주는 함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리셋 뒤짓이라는 함수 만들어주고 이거를 여기에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법은 간단히 만들어주셔서 아니면 그리고 여기서 디지트 값을 펄스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멜트 사이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플러스 수정하다가 빼먹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고요.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0 노드만 나왔는데 다시 한번 코드를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해결하느라 머리 쓰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빠르게 영상 스킵 해주시면, 해결할 때까지 스킵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작성한 코드를 보고 있는데 그 코드랑 별 차이가 없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리해서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도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바탕으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이제 맵이 껐다 킬 때마다 랜덤으로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짤 때도 있고 이렇게 여기 나올 때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워커수를 제한을 해버리면은 좀 더 풍성한 맵이 안 나오고 좀 더 앙상한 맵이 나오게 됩니다. 워커수는 너무 많으면은 렉이 걸리기 때문에 잘 조절하셔서 앱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이제 시간이 남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강의할 내용도 간단히 소개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 랜덤 맵 생성을 가지고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